이번 시간에 우리 실제 시험장을 옮겨 나왔다 슬라이드 1번을 같이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슬라이드 1번 요거 이제 작성하기 전에 시험장에서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부터 잠깐 살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시험 접수를 하겠죠. 시험 접수를 하게 되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이제 시험 보는지 그 이제 시험 장소하고 시간이 이제 딱 정해질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에 갈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신분증 이제 꼭 챙기시고요. 펜 같은 것도 꼭 챙겨서 시험장에 이제 가시면 됩니다. 시험장에 갈 때는 20분 전에 이제 시험장에 이제 입시를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이제 잘 맞춰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시작 20분 전에 이제 교실에 이제 입시를 할 수 있는데, 입시를 하게 되면 이제 신분증 검사를 먼저 합니다. 해서 본인이 맞나 그걸 먼저 감독관이 이제 확인한 다음에 몇 번 자리에서 이제 앉아서 시험을 보면 되는지 그 자리 번호가 이제 결정이 돼요. 그러면 그 자리로 가게 되면 컴퓨터 모니터에 이렇게 이제 번호가 이제 써져 있고, 그리고 본인 이름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해서 자기 이제 인적사항과 자리 번호가 표시된 그 컴퓨터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감독관들이 이제 시험 볼 때 유의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사항들을 전부 다 이제 안내를 이제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감독위원회 이제 지시에 따라서 그 컴퓨터의 이제 바탕화면에 보게 되면 코아스라는 그 수험자용 아이콘, 그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더블 클릭해서 수험 관리 프로그램 얘를 이제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화면에 지금 이렇게 이제 코아스 그 화면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뜰 거예요. 뜨면 여기다가 ITQ 시험 보니까 이제 ITQ다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고, 시험 과목은 이제 파워포인트 이제 시험 볼 거니까 한글 파워포인트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수험 번호하고 성명 그런 것들을 싹 다 이제 입력을 하고 나서 내가 입력한 그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이런 이제 수험 관리 프로그램 요런 거 이제 실행하고 이제 입력하는 것들은 감독위원 지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코아스 이 프로그램에 이렇게 이제 수험 번호를 써라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그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수험표를 보고 수험 번호를 쓰고 나서 이제 조회 버튼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아래쪽이 원래 비어 있죠. 조회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는 순간 이곳에 지금처럼 성명, 수험 과목, 좌석 번호, 그리고 답안 폴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곳에 나타난 그 정보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그거 이제 확인해 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코아스 그 시스템 이용에 대한 그 동의, 그리고 응시자 책무, 부정행위에 대한 그런 내용, 실격 처리에 대한 내용, 그런 것들이 이곳에 이제 짜잔하고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있는 거를 자세히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이제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동의합니다.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체크 표시하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키보드하고 마우스 그런 것들 이제 사용할 수 없게 그렇게 이제 PC가 잠금 상태로 이제 변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문제지를 이제 배부해 줍니다. 그때 이제 배부받는 그 문제지는 총 4개 면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때 첫 번째 면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 지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쭉 써져 있고,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가 작업해야 되는 그 문서, 그게 이제 3면으로 이제 구성이 돼서 총 4면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지를 받자마자 이 4개 면에 인쇄 상태를 보고 인쇄가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4개 면을 이제 받았는데, 만약에 이제 두 번째 그 면이 만약에 그냥 백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인쇄가 잘못된 거죠. 그럴 때는 손을 들고 감독관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시험지를 이제 다시 배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그 전체 지상이고요. 두 번째 면에 보게 되면 이제 슬라이드 1번, 슬라이드 2번에 대한 그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이제 슬라이드 3번, 슬라이드 4번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이제 내용들이 써져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 이제 슬라이드 5번, 슬라이드 6번에 대한 그 내용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총 이렇게 이제 4개 면으로 구성된 그런 이제 시험지를 이제 배부를 이제 받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면이 이제 전체 지상에 대한 그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 좀 잠깐 보자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수험자는 문제지를 받는 그 즉시 문제지와 수험표상에 그 시험 과목이요. 시험 과목 프로그램이 이제 동일한지 반드시 이제 확인하라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서를 작성하고 이제 저장을 해야죠. 그때 이제 파일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파일명은 수험번호 빼기 성명 이렇게 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해서 내 수험 번호가 만약에 1, 2, 3, 4, 5, 6, 7, 8이고 그리고 이름이 만약에 홍길동이다 그러면 앞에다가 수험 번호를 먼저 쓰고 중간에 빼기를 쓰고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라는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파워포인트죠. 파워포인트는 그때 이제 확장자가 PPTX 얘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붙을 거예요. 그때 파일명을 이렇게 이제 해서 내 PC에 문서라는 그 폴더에 보게 되면 ITQ라는 그 폴더가 있는데 그곳에다가 하나의 파일로 이제 저장해라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제 파일을 이제 만들어서 이 파일에다가 내가 작성한 문서를 계속해서 저장하겠죠. 저장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작성한 그 파일을 우리가 나중에 답안 파일을 전송을 우리가 직접 해야 돼요. 만약에 전송을 하지 않아서 미제출로 이제 처리될 경우에 실격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래서 파일만 만들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이 파일을 감독관한테 답안 파일을 이제 전송까지 우리가 직접 해줘야 돼요. 해서 답안 작성을 이제 마치면 파일을 이제 저장하고 뭘 해라? 답안 전송 이 버튼을 이제 선택해서 감독위원 PC로 답안을 전송해라.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때 파일 이름 쓸 때 수험번호 빼기 성명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파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때 수험생 그 정보와 저장한 그 파일명이 다를 경우에 전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라.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리고 답안을 이제 작성하는 그 중에도 주기적으로 이제 저장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제 뭐도 해라. 답안 전송도 해라. 우리가 이제 답안 전송을 이제 여러 번 하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답안 전송한 그 파일만 감독관 PC에 남아요. 그래서 답안 전송을 내가 10번을 하든 20번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 파워포인트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슬라이드 1번은 이제 하나 만들고 저장하고 답안 전송, 그리고 슬라이드 2번 만들고 저장하고 답안 전송, 그리고 슬라이드 3번도 만들고 또 저장하고 답안 전송,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이제 슬라이드를 완성할 때마다 저장하고 답안 전송을 계속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작업하다 보면 컴퓨터가 갑자기 다운되는 경우도 있고요. 컴퓨터가 갑자기 꺼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장 자체에 정전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1번 슬라이드부터 시작해서 5번 슬라이드까지 다 만들었는데 저장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컴퓨터가 멈추거나 정전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작업한 그 내용은 저장을 한 적이 없으니까 전부 다 싹 다 이제 날아가겠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본인 책임이에요. 지금 시험지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주기적으로 이제 답안 전송을 해서 문제 발생을 이제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잖아요. 그리고 작성한 그 답안 문서는 지정된 경로 외에 다른 이제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경우, 그리고 지정된 그 시험 시간 외에 작성된 그 파일을 이제 활용한 그 경우, 그리고 기타 이제 통신 수단, 이메일이 됐든 우리 메신저가 됐든 네트워크가 됐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하거나 외부로 이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정 처리합니다라고 써져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무조건 이제 실격 처리가 돼요. 그리고 시험 중에 부주의 또는 고의로 시스템을 이제 파손한 경우에 이제 수험자가 그 해당 컴퓨터를 이제 변상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는 시험 보는 그 컴퓨터를 가지고 시험만 정확하게 봐야지 다른 것들을 이제 임의적으로 막 건들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문제의 조건은 MS 오피스 2021 이 버전으로 이제 설정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고요. 시험을 완료한 그 수험자는 답안 파일이 전송되어 있는지 그걸 이제 확인한 후에 감독관 그 지시에 따라서 문제지를 제출하고 퇴실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답안 작성 요령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감독관 그 지시에 따라서 수험자를 먼저 등록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이제 시작되면 답안 파일을 우리가 먼저 작성을 이제 해서 저장을 먼저 시킬 거예요. 그리고 답안 전송을 하고
또 저장하고 답안 전송하고 또 저장하고 답안 전송하고 해서 슬라이드 하나를 만들 때마다 바로바로 저장해서 답안 전송을 계속해서 시킬 겁니다. 해서 마지막 문제까지 싹 다 풀고 나서 저장하고 답안 전송한 다음에 시험을 이제 종료하시면 돼요. 그때 슬라이드의 크기, 슬라이드 우리가 총 6개를 만들 건데 그 슬라이드 크기는 A4 페이퍼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슬라이드의 총 개수는 6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대요. 해서 슬라이드 1번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작업을 하고 반드시 문제와 세부 조건대로 작성을 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시험 문제에는 1번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 3번 슬라이드, 4번 슬라이드, 5번 슬라이드, 6번 슬라이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내가 이제 만들 때는 6번 슬라이드를 먼저 만들어요. 만들어서 그걸 이제 1번 슬라이드에 갖다 놓고 내가 5번 슬라이드를 그 다음에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만들더라도 그거를 2번 슬라이드에 갖다 놓고 그렇게 이제 하지 말고 시험 문제에서 제시한 그 슬라이드 그 순서대로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별도의 이제 지상이 없을 때는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문제 그림 있죠? 그 문제 그림을 이제 참고해서 글꼴색은 검정색 또는 흰색으로 작성하래요. 그리고 기타 사항은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해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슬라이드 도형이나 개체의 출력 형태와 다른 그런 스타일들, 그림자가 됐든 외곽선이 됐든 이런 것들을 적용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감점 처리되더라. 해서 문제 그림을 보고 그 해당 도형에 그림자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림자를 설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 그림을 보니까 도형에 특정 도형의 그림자가 없어요. 없으면 나도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때 슬라이드 1번에는 슬라이드 번호가 이제 나타나지 않게 생략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 그 슬라이드의 제목 도형하고 하단 로고 이런 것들은 슬라이드 마스터 얘를 이제 이용해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슬라이드 마스터 얘를 이제 이용할 때 2번부터 6번까지 제목 도형이랑 하단 로고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 이런 게 이제 들어가도록 우리가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제 이용할 건데 그때 슬라이드 1번이요. 1번 슬라이드에는 이런 것들 이제 생략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제와 세부 조건 그리고 세부 조건 번호 이런 것들은 입력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개체 위치는 오른쪽의 슬라이드와 이제 동일하게 구성합니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림을 이제 삽입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그 그림은 내 PC의 문서의 ITQ에 보게 되면 피처라는 그 이제 폴더가 있는데 그 폴더에서 정확한 파일을 선택해서 삽입하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슬라이드를 각 파일로 이제 작업을 해서 저장할 경우에는 실격 처리가 된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해서 우리가 총 6개의 슬라이드를 만들 건데 그 6개의 슬라이드를 각각의 이제 파일로 우리가 따로따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파일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해서 저장해서 답안 전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개체의 위치는 오른쪽의 슬라이드와 동일하게 구성합니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고 그리고 문제와 세부 조건 번호, 점선 1은 이제 입력하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 시험지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왼쪽에 보게 되면 이제 세부 조건 있죠? 이거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만들 거는 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 오른쪽 이 그림을 보고 만들라고 그렇게 나온 거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동그라미 1번이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이다. 동그라미 3번이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동그라미 1, 2, 3번은 우리 세부 조건에 보게 되면 동그라미 1번이 있고 동그라미 2번이 있고 동그라미 3번이 있죠. 얘네들을 서로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런 점선 1에 들어있는 거는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하더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 이제 시험 전체 지상에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시험지를 이제 배부 받고 시험지에 인쇄가 잘못된 부분이 있나 없나 그런 것들 이제 확인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감독위원이 이제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시험 시작을 이제 알려줘요. 그러면 시험 관리 도구가 화면 오른쪽 상단에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납니다. 얘는 이제 크게 이제 확대해서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고 얘가 이제 오른쪽 화면 상단에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해서 시험이 이제 몇 분 몇 초 남았는지 남은 시간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내 인적사항도 이렇게 써져 있고 시험 과목도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동그라미 1번이다, 2번, 3번, 4번, 5번 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네가 뭐냐? 동그라미 1번, 얘가 이제 답안 전송 그 버튼이에요. 내가 이제 슬라이드 1번을 다 만들었어요. 그럼 파워포인트 이제 저장 버튼을 누르겠죠. 누르고 나서 우리가 답안 전송을 이제 감독관 PC로 하겠다. 그랬을 때 답안 전송 이 버튼을 누르면 내가 작성한 그 답안 파일 있죠. 파워포인트 그 파일이 감독관 PC로 이제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게 되면 이제 작업 폴더 보기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는 문제에서 사용할 그 그림 파일들 있죠. 그림 파일이 됐든 동영상 파일이 됐든 그런 파일들이 들어있는 그 폴더요. 그 폴더를 화면상에 이제 표시해주는 그 버튼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이제 첨부 파일 가져오기 하고 되어 있는데 얘는 시험에서 이제 사용할 그 그림이 됐든 동영상 파일이 됐든 그런 것들을 감독용 PC로부터 가져올 때 사용하는 그 버튼이요. 그리고 전송한 답안 확인하고 있는데 얘는 감독위원 그 PC로 전송한 그 답안 파일 있죠? 그 답안 파일 내가 전송했던 거를 다시 가지고 올 때 사용하는 그 버튼입니다. 얘는 내가 이제 답안 파일의 이상 유무를 이제 확인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거나 아니면 내가 1번 자리에서 이제 시험을 보다가 컴퓨터가 갑자기 다운됐어요. 그러면 감독위원한테 이제 손을 들고 얘기하면 감독위원이 다른 PC로 이제 안내해 준다고요. 그러면 그 다른 PC로 가면 내가 이제 작업한 그 파일이 없겠죠. 그때 이 전송한 답안 확인 얘를 누르게 되면 감독위원 PC로부터 내가 전송했던 그 답안 파일을 가지고 온다고요. 해서 다른 컴퓨터로 이제 자리를 옮겨서 작업할 때 그때 작업한 그 파일을 내가 다시 가져올 때 사용하는 그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이제 시험 종료하고 되어 있는데 이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시험 종료 메시지가 화면상에 이제 짜잔하고 이제 표시가 되면서 내가 사용하던 그 컴퓨터는 이제 잠금 상태로 그렇게 이제 변해요. 그래서 이 시험 종료는 마지막에 진짜로 이제 시험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보겠다, 끝났다, 모든 작업이 끝났다 그랬을 때 이제 시험 종료 이 버튼을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지까지 싹 다 이제 배부받고 나서 감독위원이 이제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 화면이 화면 오른쪽 상단에 이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 시작이 되면 맨 처음에 할 게 정답 파일을 먼저 만들고 시험을 이제 시작해 줘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이제 선택해서 이제 실행을 하면 되는데 바탕화면에 보게 되면 이제 파워포인트 그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그 파일을 이제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 바탕화면에 파워포인트 그 아이콘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르고 이제 파워포인트 그걸 이제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될 거고 여기서 우리 이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그걸 이제 만들 거니까 새 프레젠테이션 얘를 이제 따당하고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정답 파일을 먼저 만들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좌측 상단에 보게 되면 이제 디스켓 모양이 있어요. 얘를 이제 선택하거나 아니면 파일이라는 그 메뉴를 찾아가서 여기서 이제 저장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이제 찾아보기요. 찾아보기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이제 실제 시험 본다고 생각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 왼쪽에 보게 되면 이제 폴더 같은 것들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에 대해서 저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 PC 요 아이콘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문서 이곳을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요. 여기서 이제 ITQ라는 그 폴더가 있을 거예요.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떠요. 그러면 이 위에 이제 이 경로를 보고 내 PC에 이제 문서의 ITQ 그 폴더가 맞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 이제 파일 이름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 파일 이름 맨 뒤에 보게 되면 pptx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까지 싹 다 이제 지우세요. 어차피 파일의 형식이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자는 조금 있다가 다시 새롭게 자동으로 이제 붙을 거예요.
해서 내 수험번호가 만약에 1, 2, 3, 4, 5, 6, 7, 8이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가 1, 2, 3, 4, 5, 6, 7, 8 하고 이렇게 써주고 중간에 이제 빼기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내 이름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장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장 버튼 땅 이렇게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파일 이름이 나오죠. 그러면 내 수험번호가 맞는지, 그리고 내 이름이 맞는지, 그리고 수험번호하고 이름 사이에 빼기를 썼나 안 썼나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파일을 먼저 내가 저장을 해 놨어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이제 답안 파일을 작성한다.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파일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슬라이드 1번 얘를 이제 작성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이 저장 버튼 얘만 계속해서 눌러주면 자동으로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제 뭔가를 작업하고 나서 저장해야지 생각이 들면 이 저장 버튼 얘를 이제 클릭해 주면 되는데 얘를 클릭할 때 두세 번 클릭하세요. 저장해야지 그리고 내가 한번 클릭하다가 클릭을 잘못하면 이 버튼이 안 눌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세 번 연속으로 이제 클릭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 파일을 만들 때는 맨 처음에 이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먼저 이제 실행시켜야죠. 실행시키고 나서 수험번호 빼기 이름, 성명으로 이제 되어 있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저장을 해주면 되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내 PC의 문서의 ITQ 이 폴더에다가 이 파일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저장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1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1번을 이제 싹 다 만약에 작성을 다 했어요. 그러면 디스켓 모양 눌러서 우리가 저장을 한 다음에 답안 전송 그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감독한 PC로 전송을 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슬라이드 2번 만들고 3번 만들고 4번 만들고 5번 만들고 6번 만들고 해서 슬라이드 2번부터 6번까지 또 계속해서 이제 작성을 하겠죠. 해서 슬라이드 2번 만들고 저장하고 답안 전송, 슬라이드 3번 만들고 저장하고 답안 전송, 슬라이드 4번 만들고 저장하고 답안 전송, 그렇게 해서 마지막 슬라이드까지 슬라이드 하나씩 만들 때마다 꼭 우리가 이제 저장하고 답안 전송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 6번까지 싹 다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저장하고 답안 전송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답안 전송할 때 우리가 이 답안 전송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고사실용 PC로 답안 파일 보내기 하고 요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뜰 거예요. 그러면 내 파일이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럼 얘를 이제 먼저 선택을 먼저 해주고 여기서 이제 답안 전송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답안 전송이 이제 싹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손을 들고 감독위원한테 문제 다 풀었다, 답안 전송 다 했다 얘기를 하면 이제 시험 문제지 그거 이제 제출하고 퇴실하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문제를 다 풀고 이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1번부터 이제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슬라이드 1번을 이제 작성할 때 그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전체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지상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1번에 보니까 이제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하고 나왔죠. 슬라이드의 크기는 A4 용지로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슬라이드 그 순서에 맞게 작성한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 문제지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슬라이드 1번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이 슬라이드를 슬라이드 1번 그 위치에 갖다 놔야 되고 슬라이드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슬라이드 2번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얘를 이제 슬라이드 2번으로 이제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그 순서에 맞게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작성을 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는 2번부터 6번 그 슬라이드에다가 우리가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마스터는 슬라이드 2번을 이제 만들 때 그때 이제 설정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슬라이드 1번을 이제 만들 거니까 슬라이드 그 크기를 그냥 A4 용지로 이제 설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파워포인트가 이제 있을 때 맨 처음에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이 메뉴요. 디자인이라는 이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오른쪽 끝에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고 슬라이드 크기라고 따로 있습니다. 지금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그때 맨 밑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라고 있죠.
얘를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크기를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지금 여기는 와이드 스크린 그렇게 이제 뜨는데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떠요. 그 중에서 A4 용지로 설정해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A4 용지 얘만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 슬라이드 1번부터 6번까지 작성할 때 그 슬라이드는 싹 다 슬라이드 방향은 가로로 이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A4 용지 요거 이제 내가 직접 이제 설정하고 슬라이드가 가로로 설정돼 있나 안 되나 요것만 이제 확인해 주고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새 슬라이드에 이제 맞게 크기를 이제 조정합니다. 그렇게 나오고요. 콘텐츠를 최대 크기로 이제 조정하거나 새 슬라이드에 맞게 크기를 이제 줄이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작성한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이제 개체를 만들었을 때 이 크기에 맞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해서 맞춤 확인 얘를 이제 선택할 거예요. 얘만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했던 디자인의 우리 사용자 지정의 슬라이드 크기 이곳으로 이제 찾아와서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얘를 이제 찍어주고 A4 용지 얘 선택해주고 우리 이제 슬라이드 방향 가로가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하는 거는 어떤 문제를 풀던 무조건 이제 이렇게 이제 해줘야 돼요.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도 이거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키자마자. 그래서 맨 처음에 무조건 이거부터 한다.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뜨고 부제목을 이제 입력하십시오. 그렇게 떴죠. 우리는 지금 슬라이드 1번을 만들 때 문제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지금 이 그림 커피콩 그 그림 있죠. 얘가 이제 동그라미 1번이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동그라미 2번, 얘가 이제 동그라미 3번이에요. 동그라미 1번은 할 때 도형을 이제 편집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동그라미 2번은 워드 아트를 이제 삽입해라 그렇게 되어 있고 동그라미 3번은 그림을 삽입해서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우리가 따로 이제 제목은 이제 입력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나타난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세요. 그리고 부제목을 입력하세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면 얘네들을 먼저 이제 삭제를 할 건데 삭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거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테두리 있죠? 테두리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이제 십자 화살표 방향 모양이 이제 나옵니다.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얘가 이제 선택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아래쪽 것도 같이 이제 선택할 거예요. 그때는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꾹 누르고 두 번째 이 아래쪽 거 그 테두리요. 테두리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또 십자 화살표 모양이 나와요.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 Shift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가 다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해 놓고 우리가 이제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그걸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싹 다 이제 삭제가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삭제를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마우스로 이렇게 쭉 드래그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범위가 설정이 되죠. 그때 요만큼만 하고 내가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있던 거 그거 이제 손을 띄면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블럭을 설정할 때 이렇게 이제 마우스로 쭉 드래그를 해서 내가 삭제하고자 하는 거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그 도형들이 이 범위 안에 싹 다 들어가게 이렇게 이제 블럭을 쭉 설정해주고 마우스 왼쪽 버튼 손을 띄면 이 두 가지가 다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딜리트 키를 이렇게 이제 누르셔도 돼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곳 있죠. 이런 곳이 됐든 이런 곳이 됐든 이런 곳이 됐든 이런 곳이 됐든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레이아웃이요. 레이아웃에 빈 화면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클릭해도 돼요. 제일 편한 방법은 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빈 화면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아까처럼 제목 입력하세요. 그거 이제 떴던 게 전부 다 이제 삭제가 된다고요. 해서 기존에 있던 건 싹 다 이제 삭제를 먼저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이 그림이요. 이 그림을 이제 집어넣을 건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이곳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이 부분에 이제 그림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는 이런 형태의 이제 도형을 이제 집어넣고 그 도형에다가
그림 채우기 얘를 이제 지정해서 이 커피콩 그림이 이 도형에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때 지금 요만큼을 봤을 때 얘가 지금 하나의 이제 슬라이드죠. 하나의 이제 슬라이드로 봤을 때 이 크기가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이 도형 편집해 봤을 때 이 도형의 크기, 가로 크기는 어떻게 해라, 세로 크기는 어떻게 해라, 그게 이제 정해지지 않았죠. 해서 우리가 적당히 이 문제의 그림을 보고 요만큼을 봤을 때 이제 절반 정도 되니까 절반 크기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도형의 크기를 요만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지금 이 도형의 크기를 이만하게 만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해서 문제 제시된 그 그림을 보고 전체적인 그 비율을 생각해서 적당한 크기로 작성을 이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얘부터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맨 처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도형을 이제 삽입할 건데 삽입이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게 되면 여러 가지를 이제 삽입할 수 있게 쫙 떠요. 그 중에서 우리 이제 일러스트레이션 이곳에 보게 되면 도형이라고 있습니다. 해서 도형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으면 여러 가지 도형들이 쭉 뜨죠. 그 중에서 사각형인데 오른쪽이 이제 살짝 이제 잘려 있는 그 모양이 지금 이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 도형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하얀색 이 슬라이드를 보고 적당한 크기로 쭉 드래그해서 절반 정도 그 크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움직였을 때 지금 빨간색 점선이 이렇게 이제 생기죠. 이런 이제 빨간색 점선은 시험장에 가도 똑같이 나와요. 어차피 시험장에서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이나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오피스 프로그램이랑 똑같은 그 프로그램이라고요. 그래서 이 ITQ 시험, 특히 이 파워포인트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형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었을 때 시험 문제에 따로 이제 크기가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요구하는 것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라. 그거지 100% 똑같이 만들어라.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문제지를 보고 문제 그림과 이제 비교해서 전체적인 그 비율을 생각하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도형을 만들었을 때 지금 제 거는 이제 파란색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고 이 테두리를 보게 되면 이제 까만색 그 테두리가 이렇게 이제 쳐졌다고요. 이렇게 도형에 이제 채우기 색이 됐든 선색이 됐든 아니면 선의 굵기가 됐든 그런 것들은 세부 지상에 아예 없죠. 해서 세부 지상에 없는 그런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채점과 이제 무관해요. 무관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기본값 그대로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만약에 시험 문제지를 봤더니 얘가 이제 막 파선으로 돼 있어요. 그럼 나도 선 모양을 파선으로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지에서 따로 제시되지 않은 거는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데 문제 그림에도 이제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들은 그냥 기본값으로 전부 다 처리하시면 돼요. 나는 개인적으로 막 파란색을 싫어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도형의 색깔을 굳이 다른 색깔로 바꿀 필요는 없겠죠. 왜? 도형 색깔을 바꾸면 그만큼 시간만 더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우리 시험은 한정된 그 시간 안에 모든 작업을 다 마치고 답안 전송까지 끝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도형 그려놓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도형 그림 채우기를 하면 되는데 문제 잠깐 다시 한번 더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도형을 삽입하고 그 도형에다가 그림 채우기를 하래요. 그림 채우기는 어디에 있다? 그 그림 파일은 내 PC의 문서의 ITQ라는 그 폴더 안에 픽처라는 그 폴더가 있대요. 그 폴더 안에 그림 3번.jpg 요 파일이 있대요. 이 파일을 삽입해라. 그거예요. 이 그림 3번 그 파일이 커피콩 이 그림 파일인가 봐요. 그때 투명도 50%를 적용시켜라. 그리고 도형의 효과는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요걸로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이 도형을 먼저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도형 서식이라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그림 채우기를 할 거니까 도형 서식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도형 서식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도형 서식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림 채우기를 할 건데 지금 이곳에 이제 채우기라고 있죠. 채우기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채우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종류가 쫙 뜹니다. 그때 채우기 없음, 단색 채우기, 그라데이션 채우기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하고 이곳에 이제 그림으로 채울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죠? 그때 여기서 그림 원본이 어디 있는지 그 그림을 내가 여기서 이제 선택해 줄 수 있어요. 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삽입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림 삽입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아까 문제에서 어느 경로인지 그 경로가 있었으니까 컴퓨터에서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때 여기서 이제 내 PC에 이제 문서요. 내 PC에 이제 문서요. 문서 이곳을 이제 찾아가게 되면 ITQ라는 그 폴더가 있죠. 이 폴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픽처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쭉 뜨죠. 그 중에서 그림 3번 얘가 여기 있네요. 이 그림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여기서 이제 삽입에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봤을 때 투명도 50%라래요. 이렇게 이제 그림 여기서 이제 삽입해 주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투명도하고 지금 0%로 되어 있죠. 요것만 우리가 이제 50%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도형 효과는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그걸로 이제 설정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효과를 이제 집어넣을 때는 요 두 번째 요 아이콘이 우리 이제 효과라는 그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콘 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효과라고 이렇게 뜨죠. 효과 여기 이제 두 번째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여러 가지 효과를 이 도형에다가 이제 집어넣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뜹니다. 그때 문제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리다 라고 나왔으니까 부드러운 가장자리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고 여기서 아까 문제에서 이제 5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5하고 이렇게 이제 숫자로 직접 입력을 이제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한 게 아까 여기서 우리 이제 채우기에 들어와서 얘를 이제 선택해 주고 삽입을 눌러서 우리가 이제 그림 파일을 이제 선택해 줬죠. 그리고 투명도는 지금 여기서 이제 설정을 이제 해 주면 돼요. 그리고 부드러운 가장자리 그 효과를 이제 집어넣을 거니까 그때 두 번째 요 효과라는 이곳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얘를 이제 선택해 주고 여기서 크기를 5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X 버튼 할 거 다 했으니까 X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크기를 여기서 직접 이제 입력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곳에 보면 이제 미리 설정이라고 해서 여기 아이콘이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뜨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거 갖다 댔더니 1포인트래요. 그 옆에 거 이곳에 갖다 댔더니 2.5포인트래요. 그리고 세 번째 거 이곳에 갖다 댔더니 5포인트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5포인트 요걸 이제 선택을 해도 돼요. 그래서 미리 설정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해도 되고 아니면 크기를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설정할 때 부드러운 가장자리는 여기서 한다. 그렇게 하나하나 이제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림 서치에 요 창은 X 버튼 눌러 그냥 꺼버리면 되겠죠.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 얘가 이제 싹 다 이제 끝났는데 우리가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는 도형 효과라는 곳에서 아까 설정해 줬죠. 그리고 그림 파일을 이제 선택하고 투명도 50% 요거 이제 설정한 거는 그림 채우기 그곳에 이제 들어가서 해 준 거예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이 끝났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워드 아트를 삽입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워드 아트가 지금 얘를 보고 얘기하죠. 얘를 이제 우리가 삽입할 건데 그때 변화는 갈매기형 수장 아래로 요걸로 이제 설정하고 글꼴은 이제 도둠 굵게 요걸로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텍스트 반사는 근접 반사 4포인트 오프셋 얘를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해서 우리 이제 세부 조건에 보게 되면 워드 아트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만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워드 아트를 이제 삽입할 때 요 글씨를 그대로 이제 입력해 줘야 되는데 이런 글씨 입력할 때 중간중간에 띄어쓰기 들어간 거 똑같이 이제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곳에 보면 대문자 소문자가 막 섞여 있죠. 대소문자 정확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워드 아트 지금 들어간 거 보게 되면 지금 요만한 크기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되는데 이 크기를 봤을 때 좌우의 여백을 봤을 때 똑같아요. 그리고 위아래를 봐도 똑같이 이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가운데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여기서 따로 이제 워드 아트의 크기는 가로 얼마로 해라, 세로 얼마로 해라 없어요. 그때 이 크기를 도대체 얼마로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그림 있죠? 커피콩 그 그림에 지금 요 부분이요. 요 부분에 A가 이제 시작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워드 아트라는 것도 지금 이 슬라이드에다가 이제 삽입을 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삽입이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텍스트라는 게 있고 지금 이곳에 보면 이제 워드 아트하고 있습니다. 이 워드 아트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스타일들이 쫙 뜹니다. 지금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면 채우기 검정 텍스트색 1번 그림자고 되어 있고 그 오른쪽 거는 채우기 파랑 강주색 1번 그림자 그리고 그 오른쪽 거는 채우기 주황 강주색 2번 윤곽선 주황 강주색 2번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이런 게 이제 하나하나가 전부 다 워드아트의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인데 문제에서 따로 이제 워드아트 그 스타일에 대한 그 언급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이제 출제했던 그런 이제 시험 문제, 기출 문제를 봤을 때 모두 다 이 첫 번째 거요. 채우기 검정 텍스트색 1번 그림자 얘를 선택해서 모두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워드아트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워드아트 스타일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그냥 첫 번째 거 얘로 이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거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필요한 내용을 적으십시오 하고 자동으로 이렇게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아까 문제에 써져 있던 그 영어를 대소문자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해서 about 이제 solving, about 여기다가 solving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the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problem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었을 때 맨 뒤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글꼴에 대한 거 도둠이다, 굵게다, 그거를 이제 지정하게 되면 지금 이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는 곳 이곳에만 적용이 된다고요. 우리는 지금 내가 입력한 이 글자 전부 다 도둠이다, 굵게다, 그거를 이제 지정해 줘야 돼요. 해서 이렇게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해서 요 테두리 있죠? 테두리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깜빡깜빡거리는 게 없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홈이라는 요 메뉴요. 홈이라는 이 메뉴에 보게 되면 이제 글꼴은 여기서 이제 변경시킬 수 있고 그리고 굵게는 여기서 지정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글꼴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글꼴이 쫙 떠요. 근데 지금 이곳에 이제 글꼴이 너무 많다고요. 여기서 이제 도둠을 이제 찾으면 되는데 도둠 하고 맨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도둠이 있고 도둠체가 있어요. 지금 도둠과 도둠체 제가 얘를 이제 선택했을 때 모양이 바뀌죠. 바뀐다 그 얘기는 도둠과 도둠체는 글자 모양이 서로 다른 글자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에 도둠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나왔으니까 도둠이라는 걸 여기서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처럼 도둠 얘를 이제 선택해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선택하려면 내가 이제 도둠을 찾아야 되니까 그만큼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해서 글꼴을 이제 설정할 때는 이 글꼴이 이곳에 써져 있잖아요.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을 하세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싹 다 글꼴 이름의 블럭이 설정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한글로 도둠 이렇게 이제 두 글자 쓰고 엔터를 누르세요. 글꼴을 바꿀 때는 이렇게 직접 입력하는 게 더 빠르겠죠. 그리고 여기서 굵게 요거 이제 지정하라 했으니까 굵게 여기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는 그림자가 이미 설정이 이미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제가 요거 이제 그림자를 빼 볼게요. 그림자를 넣었을 때 뺐을 때 넣었을 때 뺐을 때 요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문제 그림을 보게 되면 이 글자가 실제로 써져 있는 곳에 그림자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미 설정된 그 그림자도 해제를 이제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지에 나와 있는 이 그림과 똑같이 이제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그림자 얘가 이제 설정되어 있던 거 그거 이제 해제까지 이렇게 이제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워드 아트 삽입했죠? 그리고 글꼴도 바꿨죠?
이제 뭘 할 거냐? 변환. 이거 이제 해줄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갈매기형 수장 아래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모양들을 이제 우리가 집어넣을 때는 우리 지금 이 워드아트 삽입한 거 있죠? 얘가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맨 위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쉐이프 형식, 제 거는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제 거는 여기 이제 쉐이프 형식 그렇게 이제 되어 있지만 이곳에 이제 도형 서식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곳에 보면 이제 워드아트 스타일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 이제 텍스트 효과요. 텍스트 효과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맨 밑에 보게 되면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그림자다, 반사다, 네온이다, 입체 효과다, 3차원 회전이다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에서 아까 변환이라 그랬죠. 해서 변환 이곳으로 들어온 다음에 이런 모양들 하나하나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얘가 이제 사각형이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 오른쪽 거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중지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오른쪽 거에 갖다 대면 삼각형 위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 오른쪽 거에 갖다 대면 삼각형 아래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이제 각각의 모양이 어떤 건지 전부 다 이제 나타난다고요. 근데 여기에 갖다 대니까 갈매기형 수장 위로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갈매기형 수장 아래로 그거 이제 선택해야죠. 해서 그 오른쪽 거에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갈매기형 수장 아래로라는 게 지금 여기 있네요. 해서 문제 제시된 거랑 똑같은 거 요 모양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얘 갈매기형 수장 아래로 요거 이제 전부 다 이제 끝난 거고 이제 텍스트 반사 요것만 이제 설정해 주면 돼요. 그때 근접 반사 4포인트 오프셋 얘를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지금 이곳에 텍스트 반사 근접 반사 4포인트 오프셋 그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반사 효과를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얘가 이제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아까 텍스트 효과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갈매기형 수장 그거 이제 선택할 때 우리가 변환으로 갔었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반사라고 따로 있다고요. 여기 이제 반사에도 여러 가지 모양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거 갖다 댔더니 근접 반사 터치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 오른쪽 거는 우리 이제 2분의 1 반사 터치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오른쪽 거는 전체 반사 터치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거는 근접 반사 4포인트 오프셋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 제시한 게 텍스트 반사는 근접 반사 4포인트 오프셋 그걸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그게 이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워드아트에서 이제 문제에 나온 거는 싹 다 이제 지상대로 다 처리해 줬어요. 근데 문제 그림과 비교해 보면 이 워드아트 지금 작성된 게 너무 커요. 커서 크기를 이제 조절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크기를 조절할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제 Shift 키를 누른 채로 얘를 이제 위쪽, 아래쪽으로 이제 이동시키게 되면 그때 이 도형이 가로 또는 세로의 그 위치가 고정된 상태로 이제 이동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컨트롤 키를 꼭 누른 상태로 여기 점들 있죠? 점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쭉 드래그를 하게 되면 좌우나 상하의 크기가 같은 비율로 이제 조절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크기부터 조정 좀 할게요. 자, 이 조절점에다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이제 좌우 화살표가 나오는데 그때 컨트롤 키,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서 좌우의 크기가 같이 이제 조정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여기 이제 A라는 그 글자가 지금 시작하는 이 꼭대기요. 꼭대기가 지금 이쯤 왔죠? 왔으니까 이 정도 크기로 하면 되고요. 그때 이 워드아트를 이제 위쪽으로 이제 이동시킬 거예요. 이동시킬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이동을 시키게 되면 가로 또는 세로 그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고정이 돼서 이제 움직인다고요. 해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그림과 비교했을 때 A가 여기 이제 시작하는 끝나는 그 위치 있죠. 요 짝대기가 이제 끝나는 그 위치요. 끝나는 그 위치가 이쯤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세로의 크기도 또 조절해 주면 되겠죠. 세로 크기 조절할 때는 그냥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이동을 시켜서 크기 조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기 조정하고 위치 조정하는 거는 우리 이제 문제 그림이랑 이제 비교해서 그렇게 이제 움직이면 되겠죠. 해서 요 위치요. A가 시작하는 요 위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요 G라는 그 글자는 지금 요 테두리요. 요 테두리 선보다 살짝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그 위치, 그 크기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 주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보면 얘만 이제 집어넣어 주면 되는데 얘는 그림을 이제 삽입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 주래요. 이 그림 파일은 내 PC의 문서의 ITQ에 피처라는 그 폴더 안에 로고 1번 요 파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때 이 그림에 배경 회색 투명색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림을 이제 삽입할 거니까 삽입이라는 요 메뉴로 이제 찾아가게 되면 우리 이미지에 이제 그림이라고 있어요. 그림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으면 어디에 있는 그 그림을 이제 삽입할 건지 떠요. 우리는 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 그림 파일을 가지고 올 거니까 이 디바이스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그림 삽입해라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는데 아까 우리가 커피콩 그 그림 가지고 온 적이 있죠? 해서 자동으로 문서의 ITQ의 피처 요 폴더를 자동으로 이제 찾아옵니다. 만약에 이 경로가 안 맞으면 다시 찾아가면 되겠죠. 해서 내 PC에 이제 문서 찍어주고요. ITQ에 우리 이제 피처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이곳으로 찾아온다고요. 그때 로고 1번 얘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로고 1번 요 그림 파일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여기서 삽입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죠. 그때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얘는 이제 삽입이 된 거고 그때 배경색을 투명으로 이제 설정하는데 어떤 색을? 회색을 투명색으로 이제 설정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이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맨 위에 이렇게 이제 그림 형식이다, 그림 서식이다 이런 이제 메뉴가 있어요. 그때 맨 앞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조정, 색을 이제 조정하겠다라고 해서 이곳에 조정의 이제 색이요. 색이라는 거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쫙 뜹니다. 그 중에서 회색을 이제 투명색으로 이제 바꿀 거니까 투명한 색 설정이라고 있죠. 얘를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얘를 이제 클릭하고 나서 마우스 포인터 모양을 보게 되면 이런 이제 모양이 짜잔하고 떠요. 근데 지금 이곳에 회색 있죠? 회색 부분을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회색 부분의 그 색깔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투명하게 바뀐다고요. 이렇게 투명한 색을 이제 설정할 때는 어디로 들어간다? 우리 이제 조정의 색에 투명한 색 설정 이곳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이런 이제 메뉴들 찾아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이제 할 거 다 했어요. 그러면 얘 이제 크기하고 위치만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그냥 이대로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문제지와 최대한 똑같이 이제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그럼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지금처럼 ABC 주식회사하고 이렇게 이제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얘가 이제 시작하는 그 위치를 보게 되면 얘는 B라는 그 글자 이쯤에서 이제 시작하고요. 그 위쪽을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쭉 거보면 지금 얘요. 지금 이곳 지금 요 선 있죠? 요 선 얘가 이제 시작하는 그 위치요. 그 위치쯤에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 위치에 맞춰서 우리가 세로 위치를 이렇게 조금씩 이제 조정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B라는 글자 여기요. 요 위치에서 이제 시작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해서 조금만 더 이렇게 이제 이동시키고 얘 크기도 이렇게 이제 조금 줄여서 최대한 비슷한 그 위치에 오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시작하는 그 위치는 B 이쯤이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요 꼭대기요. 꼭대기가 이 위치면 되겠죠. 그래서 요 글씨가 좀 큰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면 이렇게 이제 크기를 좀 줄여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형이 됐든 그림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삽입했을 때 정확한 크기, 위치에 대한 그런 지상이 따로 없기 때문에 문제지와 최대한 비슷한 크기로 우리가 지정을 이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림을 이제 집어넣는데 만약에 이렇게 요만한 크기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슬라이드 그 크기와 맞지도 않고 문제 그림과 봐도 누가 봐도 이건 잘못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해서 최대한 비슷한 크기로 최대한 비슷한 그 위치에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슬라이드 1번이 싹 다 이제 작성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형을 집어넣을 때는 어떤 메뉴를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리고 효과 같은 거 집어넣을 때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문제를 계속해서 푸셔야 돼요. 왜? 시험장에 가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어떤 효과를 집어넣으라고 나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슬라이드 1번 다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저장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요 디스켓 모양, 요 아이콘 두세 번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서 우리가 이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장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답안 전송까지 시켜버리면 되겠죠.